우리의 야생화와 산야초를 소개하는 힐링 주신 인사드립니다. 오늘 나와 있는 곳은 계곡의 약간 기슭인데요. 이렇게 지금 노랗게 이건 산수유꽃이 아니고 생강나무꽃인데요. 생강나무꽃이 이렇게 요즘에 산 기슭에 가면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노랗고 탐스럽게 피어있는 생강나무꽃입니다. 오늘 날씨는 조금 약간 흐렸는데요. 해가 났다가 흐렸다 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이거를 한껏 찍지 않고는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진에 한번 담아봅니다. 생강나무 꽃입니다. 제가 그 비염이 심하거든요. 아주 굉장히 비염이 심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늘상 그 교복에 콧물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소매자락이 하얗게 묻어 있곤 했는데, 시험 때가 되면은 공부는 해야 되는데 콧물이 계속 흘러나오다 보니까 휴지로 닦다 못해서, 휴지로 닦으면 이제 오래 닦으면은 코가 빨갛게 되고 이제 코 밑이 헐어요. 그 정도로 제가 비염을 아주 심하게 앓았었고, 거의 뭐 그 당시에는 비염약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보통 감기약을 먹었는데, 거의 1년에 거의 한 300일 정도는 비염으로 이렇게 코를 훌쩍이며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 고생한 사람인데요. 제가 이제 그 비염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비염을 감기인지만 알고 그 당시에는 감기약을 계속 먹어오다가, 이제 중학교 때 돼가지고 제가 이제 큰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검진을 받아 보니까 감기가 아니고 이게 이제 알러지성 비염이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비염을 치료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제 피부 반응 검사를 한 다음에 3년에 걸쳐서 그 면역 치료요법이라 해가지고 그 몸에다가 이제 항원을 집어넣는가 봐요. 몸에서 그걸 이제 아마 견딜 수 있게 하는 그런 요법을 쓰는 것 같은데, 그걸 3년 정도를 제가 했는데 불행하게도 저는 거기에서 면역요법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면역요법이 오히려 저한테도 안 좋은 효과를 미친 것 같아요. 그 알러지 물질을 몸에 주입했을 때 제가 그것을 이겨내는 항체가 형성이 됐으면 되는데 아마 실패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알러지가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몇십 년을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며 살았는데요. 시골에 내려와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산에 다니면서 들여다니면서 알러지에 좋다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생약, 말하자면 약초나 이런 것을 이제 많이 끓여서 먹고 했습니다. 예전보다는 제가 비염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365일 중에 한 300일 정도를 약에 의존해서 살았는데요. 지금은 제가 병원을 다니긴 합니다만 1년에 한 2번 정도 갑니다. 그 비염을 치료하게 된 원인을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보시는 제가 독고마리도 많이 차로 끓여 먹었었고요. 또 느릅나무 껍질도 좋다고 해서 느릅나무도 많이 먹었었고요. 이게 비염에 좋다고 알려진 느릅나무 껍질이에요. 껍질 표면을 잘 보시면 약간 회백색이고요. 껍질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벗겨지듯이 이렇게 일어나 있고, 또 보면은 그 황토색에 뭐 모래를 뿌려놓은 듯이 이렇게 표면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느릅나무고요. 느릅나무는 우리가 이제 코 속이 봄철이나 가을철 되면 건조해져 가지고 점막이 마르는데, 이 코 속의 점막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느릅나무를 이제 끓여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분비되거든요. 그 점액질 속에 우리의 이제 그 코 속의 점막을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보습해주는 효능도 있고요. 그 끈적끈적한 그 점액질이 바로 보습 효과도 있고, 또 알러지 반응을 진정시켜주기도 하면서 또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효능이 있다고 하니까 느릅나무가 비염에 좋다고 알려진 겁니다. 느릅나무가 아직은 이른 봄이라 새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목련꽃입니다. 목련꽃 봉우리가 지금 아직 피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한방에서는 신이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신이화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맵습니다. 또 냄새 또한 독특하고 청량한 향기가 나는데요. 이 신이화는 폐로 작용을 해서 발산 풍한 작용을 해주고,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한테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건조한 봄철에 콧물이 자주 흐르고 또 코가 막히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럴 때 이 신이화를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이화는 이제 채취 시기도 중요한데요. 꽃이 핀 다음에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고요. 꽃이 피기 전 봉우리 상태에서 채취해서 이것을 말려서 차로 드시면 됩니다. 무엇이 과연 비염 증상을 개선시켜 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독고마리와 느릅나무 껍질 그리고 작두콩 이런 것들을 꾸준히 오랫동안 마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수 없지만은 한 제 느낌상으로는 한 80% 정도에서 90% 정도는 치료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특별히 면역력이 또 떨어지면,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이게 이제 비염이 좀 나타납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한 80~90% 정도 개선된 느낌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이 독고마리나 느릅나무 껍질 그리고 작두콩, 비염에 좋다고 하는 그런 식물들을 여러분의 체질에 맞게 드셔본다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십 년 동안을, 한 20여 년 동안을 시골에 내려와서 이런 비염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꾸준히 지금도 마시고 있고요. 그래서 비염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곳은 이렇게 깨끗한 계곡 옆에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독고마리가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오랜 동안 비염으로 고생을 하면서 명절 때가 되면 이제 처갓집에서 밤을 지새곤 하는 때가 있는데요. 그런 때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혼자서 코를 훌쩍거리느냐고 고생을 하는 걸 보시고, 장모님께서 비염에 좋다고 하는 개걸무의 씨앗을 갖다가 저에게 이제 짜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그 개걸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 갓김치와 비슷하게 매콤한 열무인데요. 그 개걸무의 작은 씨앗으로 기름을 짜면은 노란 색깔이 되는데, 보통 기름보다 아주 진하게 노란색입니다. 진한 노란색인데요. 그 개걸무의 씨앗이 워낙 작아서 그 기름 내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개걸무의 씨앗을 짜야지만 가능한 건데요. 네, 이 기름이 바로 개걸무 씨앗의 기름인데요. 알러지성 비염에 특별히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개걸무 씨앗의 기름입니다. 영상에서는 조금 덜 노랗게 나오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훨씬 더 노랗습니다. 계란 그 노른자처럼 아주 진한 노란색을 띠고 있는 개걸무 씨앗의 기름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병 2개가 지난해에 저희 장모님께서 비염에 좋다고 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개걸무 씨앗의 2 종류입니다. 왼쪽에 있는 병에 담긴 것이 이제 개걸무 씨앗의 날 것을 그대로 짠 기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기름은 개걸무 씨앗을 볶은 후에 짠 볶은 기름입니다. 제가 이제 이 2가지 기름을 맛을 보니까 날 기름은 좀 향이 강합니다. 개걸무 특유의 향이 강하게 나고요. 그래서 개걸무 특유의 강한 향을 원치 않으시는 분은 볶은 기름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걸무 특유의 나는 향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날기름을, 개걸무 씨앗의 날기름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장모님의 정성을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것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밥에다도 넣어 먹고, 또 계란 후라이 할 때도 그 기름을 사용해서 이제 먹곤 하는데요. 그 개걸무 씨앗의 기름 때문에 제가 비염이 나아지고 있는 건지, 여기 앞에 보고 있는 이 독고마리 씨앗을 차로 마셔서 좋아진 건지, 또 느릅나무 때문에 제가 좋아진 건지, 작두콩을 차로 끓여 마셔서 비염이 좋아진 건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이전에 비해서 비염이 좋아졌다는 것은 이 식물 중에 어느 하나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다 상승 효과를 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이 비염이라는 것도 면역력의 약화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화가 되면은 비염도 치료가 되는 겁니다. 완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많은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염에 좋다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약초, 우리 땅에서 자라는 이런 산야초들을 여러분들이 잘만 드신다면 만성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비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 독고마리는 보통 이제 그 산지나 들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식물인데요.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국화과의 그 한해살이 풀입니다. 이 독고마리를 사용하실 때는 잘 씻은 다음에 햇빛에 말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팬 같은 데다가 볶아줍니다. 볶아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보시면은 외부에 뾰족뾰족한 가시가 많이 나 있는데 이 가시를 다 제거해 줘야 됩니다. 좀 까다롭습니다, 이거 하기가. 네, 이 독고마리는 비염을 앓고 계신 분들한테 특히 좋은 약인데요. 하지만 이 독고마리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는데요. 어지럼증이나 두통, 그리고 복통이나 구토, 설사와 발열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